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홍정선 기자,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는 피해자가 10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예, 전북 군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길가에서 이제 지난 27일에 오후 6시경에 10살 먹은 어린이가 5년생 말라뮤트라고 대형견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 썰매를 끄는 큰 개인데 털에 막 덮여 있고 보통 이제 시베리아 허스키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그 개하고 비슷한 성격의 그런 개인데 지금 그러니까,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이를 쫓아다니죠. 아이가 도망가는데도 저렇게 계속 쫓아가면서 또 물고 또 아이가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도망가면은 또 쫓아가고 그리고 아이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밖에서 계속 배회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출동해가지고 마취총을 쏘니까 인근 야산으로 도망갔다가 붙잡힌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이가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웠겠어요, 저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다가 원래는 일행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린이가 딱 넘어지니까 하필 이제 넘어진 어린이한테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지금 CCTV 영상에서 이렇게 블러 처리 잘 안 보이게 처리해서 자세히 보면 팔에 지금 피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여 군데 팔다리를 물렸고 2, 3cm 이상 찢긴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피부 이식을 해야 될 만큼 지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왔고 또 쫓아왔고 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유리문 안에 들어갔는데도 거길 떠나지 않고 그 바깥을 또 배회했다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어린이는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피부 이식 수술을 검토해야 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건데 글쎄요. 지금 저 말라뮤트를 보면 이 목줄이 걸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저거를 놓쳐버린 건가요? 네, 주인 말에 따르면 이제 강아지가 이제 소변을 보고 있어서 잠시 이제 경계가 흐트러져가지고 이 목줄을 놓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주인의 어떤 말을 전부 다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목줄을 놓쳐가지고 강아지가 이 개가 이제 도망간 순간 이 강아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목줄을 놓친 이후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 강아지가 그냥 배회하도록 놔뒀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 큰 개뿐만 아니라 작은 개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어떤 강아지라도 온순한 강아지라도 굉장히 사람이라든가 그 환경에서는 굉장히 공격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개형견의 목줄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즉시 찾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인에게 굉장히 과실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기 하고 있을 때는 안 무니까 글쎄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걸까요? 개는 원래 야생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개 주인은 자기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었다라고 좀 황당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겪었어도 개는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줄도 이렇게 손으로 단순히 잡고 있는 정도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칭칭 동여매서 실수로라도 놓칠 수 없게끔 방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 개가 말라뮤트라고 해서 사실 이 개의 특징이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한테 충성하고 시베리아 알래스카에서는 이게 사냥하는 개가 아니라 일종의 에스키모들한테는 일꾼 개로 유명한 그래서 아마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설마 이 개가 사람을 공격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말라뮤트도 그렇고 시베리아 허스키도 그렇고 추운 데 살던 동물이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후 차이 때문에 혹시 동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상의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둬서 좀 개 말라뮤트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이 개는 원래 온순한 개야 이러면서 마음 턱 놓고 있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선생님 저 개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보호자 주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 이제 주인이 이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인에게 과실, 그러니까 이 개가 주인이 주인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실치상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이 되지가 않는데요. 요즘에 이제 하급심 판례를 보게 되면 주인과 이제 그 피해자하고 원만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예. 실제 재판까지 가서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제 하급심 판례를 조금 살펴보니까 예. 이 과실치상 벌금이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니까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최고형인 500만 원도 나온 경우도 꽤나 많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예. 나의 충성스럽고 착한 반려견이지만 남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대상일 수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예. 지금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만도 전치 2주를 낸 경우에 200만 원, 뭐 전치 8주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낸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견주들이 이제 산책을 나가실 때 이 배변 봉투 챙기는 것뿐 아니라 예. 지금 경우에도 사실 주인이 44살 남성분이었어요. 예. 이 개의 목줄을 놓쳤을 때 분명히 신고를 했더라면 그때 서둘러 찾았더라면 이런 또 비극은 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장을 한 경찰이요. 마약 사범을 5명이나 검거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 여성, 그러니까 여장을 하고 범인을 검거한 거죠? 예, 저분이 이제 우정훈 경장, 예. 32세 남성입니다. 그런데 키가 170cm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평균 키보다 약간 작네요. 작은 키다 보니까 여장을, 그리고 얼굴도 좀 갸름한 스타일이고, 예. 그래서 저렇게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 끼고 가발을 쓰면은 약간 V라인 여성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예. 저렇게 스커트를 입고 여장을 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마약 사범을 바로 이렇게 몸을 써서 검거를 했는데 예. 저분이 우슈, 그러니까 쿵후 3단이고 또 최근에는 킥복싱을 하는 무술경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장을 하고 깜짝같이 마약 사범을 속이고 예.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장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비로도 다 이런 거로 구매를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채팅 앱이라고 하죠. 예. 성매매를 하는 채팅 앱을 봤더니 그 일반 성매매를 넘어서서 마약을 함께 하자는 그런 걸 보고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마약을 구했을까? 이 첩보를 입수해서 이제 처음에는 형사과에서 성매매 하려는 여성처럼 여형사를 내보낼까 했는데 형사과 전체 여형사가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또 마약 사범과 어떤 1대1로 대치를 시킨다는 것도 위험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 경장이 직접 나선 건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당연히 미니스커트라든가 하이힐은 물론이고요. 이 긴 머리, 가발, 선글라스, 여성용 속옷까지 예. 본인이 다 구입도 했고 또 이런 손짓이라든가 몸짓 예.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은 그 전에 지금 현재 총 5명을 검거했는데 더 많지 않았던 이유가 주변에 와서 진짜 여성인지 확인한 다음에 다가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걸음걸이라든가 손짓 이런 것까지 연극 연습하듯이 다 연습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요번의 경우에도 40대 중반의 남성이 와서 연락을 한 남자가 접니다. 한순간 예. 이제 웃으면서 경찰입니다. 마약 사범으로 현장 체포합니다. 예. 하면서 이제 딱 체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알려지면서 내가 우슈 3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포갑적으로 검거를 했을까 봐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시민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예. 제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 경찰인 것도 당황스러운데 남자였어요, 알고. 싸움도 잘하고. 그것도 그냥 남자가 아니라 아주 예. 전투력이 높은 남자한테 붙잡힌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채팅 앱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어떤 수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투입해서 저 정도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체포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성매매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서 마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은어로 표시를 하면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 이 성매매와 함께 유포되는 어떤 그런 매우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 때문에 예. 형사과에서도 지금 이제 저기가 이제 안양경찰서 소속이라고 하는데 예. 이 경기도 저쪽 지역에서 굉장히 저게 심각한 범죄라고 여겨져서 마약과 함께 성매매를 단속하자라고 하면서 저렇게까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장에서 저렇게 고전분투하는 경찰도 있습니다.